이상하다. 이 애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이 맞나? 정은이 출산을 마치고 간호사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가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수와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건 우리 진수 피가 아니야. 차가운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행복해야 할 순간이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눈과 낮은 코를 볼 때마다 순자의 불안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한편에 심어둔 감나무가 벌써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김순자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죠. 올해 65,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순자에게는 이 집이 곧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진수야, 밥 먹어라. 순자는 아침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38살이 된 아들이지만 순자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죠. 회사 과장이라는 제법 괜찮은 자리에 올랐지만 순자에게는 그저 자신이 평생 보살펴야 할 소중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진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진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진수의 셔츠에 구김이 없도록 다림질을 했죠. 진수가 아침을 먹는 동안에는 오늘 날씨는 어떤지,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38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순자의 인생이었죠. 어머니, 정은이도 같이 먹어야죠. 진수가 말하자 순자는 살짝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이정은 결혼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34살의 정은은 분명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돕고 남편을 잘 챙겼죠. 하지만 순자는 왜인지 모르게 정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부엌에서 나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공손한 목소리였지만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죠. 정은의 손길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간이 조금 싱거웠고 밥도 어제보다 되직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사실 순자에게는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습니다. 자신이 시집살이 할 때의 경험이 그대로 잣대가 되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마치고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시절 말이죠. 그런데 정은은 달랐습니다. 진수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함께 빨래를 널고 심지어 정은이 피곤하다고 하면 진수가 먼저 챙겨주었죠. 정은아, 요즘 몸은 어떠냐? 진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정은은 배를 살짝 만지며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이제 7달째라 많이 무거워졌지만요. 순자는 정은의 불룩한 배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날 것이었죠.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던지는 말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며칠 전에도 시장에서 옆집 박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였죠. 순자 씨, 며느리가 참 얌전해 보이긴 한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겉보기엔 착해 보여도 속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정은이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도 순자에게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남자들과 함께 일하고 회식도 하고 출장도 다니던 여자였거든요. 순자는 그런 생활이 익숙한 정은이 과연 집에서만 머물며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진수가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은 배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천천히 집안일을 했죠.
순자는 거실에 앉아 정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은이 걸레질을 할 때면 허리를 자주 펴며 힘들어했고 빨래를 넣을 때면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순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선뜻 나서지 못했죠. 정은의 친정에서는 가끔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몸 조심해라. 임신 중에는 무리하지 말고. 정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밝게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순자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래. 정은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씨 집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온 모양이었죠. 정은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정은의 배려심이 느껴졌지만 순자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은아, 애는 언제쯤 나올 것 같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음 달 초라고 하셨어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정은이 끓여준 차는 늘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게 말이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정은의 성격을 보여주었지만 순자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은은 산책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걸으라고 하셔서요. 순자는 창가에서 정은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은은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조심스럽게 걸었죠. 가끔 멈춰서서 허리를 펴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지만 꿋꿋하게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애가 손주만 잘 낳아주면 됐어. 내가 너무 까다롭게 생각했나 봐.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맴돌았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털어낼 수 없었죠. 정은의 산통이 시작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정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을 깨웠죠. 순자는 잠결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수도 황급히 뛰어나왔고요. 정은아, 괜찮아? 진수가 아내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정은의 얼굴은 이미 진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병원 가야 해요. 아파요. 정은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입원 준비물을 챙겼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진수는 정은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고 순자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은은 계속 숨을 고르며 진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택시가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순자는 정은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진통으로 일그러진 정은의 표정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정은은 중간중간 괜찮을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정은도 무서울 텐데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은을 침대에 눕히고 분만실로 옮겨갔죠.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의료진의 말에 순자와 진수는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답답했습니다. 진수는 분만실 복도를 오가며 초조해했어요. 어머니, 괜찮겠죠? 진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진수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럼 우리 정은이가 건강한데 뭐가 문제겠니? 하지만 순자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출산이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분만실에서는 간간히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숨 고르시고 다음 진통 때 힘주세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진수는 더욱 불안해했죠. 순자는 진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은과 아기 모두 무사하기를 빌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산모들도 와서 출산을 했죠. 순자와 진수는 다른 가족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제쯤 자신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까요? 진수는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했어요. 드디어 2시간 반이 지나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나며 분만실 문을 바라봤죠. 순자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말요? 정은이는 괜찮아요? 진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체중은 3.2kg이고요. 간호사의 대답에 순자와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곧이어 다른 간호사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먼저 안아보세요. 간호사가 순자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았죠. 그런데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기의 눈매와 코, 입술 모양이 진수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순자는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수는 어릴 때부터 또렷한 쌍꺼풀과 높은 콧대를 가졌었는데 이 아기는 전혀 그런 특징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도 작고 코도 낮았죠. 귀 모양도 달랐고 턱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의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좀 안아볼게요. 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아기를 진수에게 건넸죠. 진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작고 예쁘다니. 진수는 아기의 얼굴만 보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아기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 애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이 맞나? 순자는 자신의 생각을 의심했지만 느낌은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아기의 생김새가 진수나 자신의 집안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진수가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 순자는 아기의 얼굴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진수와 닮은 구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도 전혀 닮지 않았죠.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진수야, 너는 어떠니? 누구 닮은 것 같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직 갓난아기라 잘 모르겠는데. 정은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진수의 대답을 들으니 순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정은이 회복실로 옮겨진 후 순자와 진수는 정은을 찾아갔습니다. 정은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기 예쁘죠? 정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예쁘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의 얼굴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정은도 아기와 그다지 닮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걸까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수는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정은아, 수고 많았어.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어머니도요.
정은이 순자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했죠.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는 꽃다발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의 친정 가족들이 미리 와서 축하한 흔적이었죠. 순자는 그것들을 보며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은의 친정에서는 손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정은이 친정 식구들과는 닮았다고 할까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건강검진 받고 올게요. 아기가 사라지자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아기의 얼굴에서 진수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는 병원에 남아 정은과 아기를 돌본다고 했죠. 집에 혼자 남은 순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작은 눈과 낮은 코, 그리고 뭔가 낯선 느낌을 주는 얼굴 말이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순자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속일 수 없었어요. 분명 그 아기는 자신이 아는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거든요. 순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과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손주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기는 진수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우유 좀 끓여주세요. 정은이 아기를 안고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면서도 아기를 힐끔거렸어요. 아기의 눈썹 모양과 이마선이 자꾸 눈에 띄었거든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진수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진수는 아기의 생김새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구나. 진수는 아기만 보면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요. 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특히 아기가 울 때의 표정이나 잠들어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 애가 정말 우리 핏줄이 맞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정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은아, 애가 누구 닮은 것 같니? 정은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글쎄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진수 오빠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정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순자에게는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의 눈매가 좀 특이하지 않니?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은데. 정은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어머니, 갓난아기는 원래 많이 변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정은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순자는 그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은아, 혹시 이 애가? 하지만 말을 끝내기 전에 정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기저귀 갈아야 해서 잠깐 방으로 들어갈게요. 정은은 황급히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에 진수가 돌아왔을 때 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진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순자가 진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정은은 아기와 함께 방에 있었죠. 왜요, 어머니? 진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이해 말인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죠. 이해.
네, 맞니?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 애가 너랑 전혀 안 닮았어. 우리 집안 사람 누구랑도 안 닮았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 진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아들이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서 정은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은아,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정은아, 솔직히 말해봐. 이 애가 정말 우리 진수 아들이니? 그 순간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고 진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 아내와 아들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진수야, 어머니가 이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 애가. 순자가 말하려 했지만 진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진수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진수야, 어디 가니? 순자가 급하게 물었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이 아기를 안고 방에서 나왔어요. 정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 정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그랬어. 순자가 말했지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아, 솔직히 말해줘. 이 애가 정말. 순자가 다시 물으려 했을 때 정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순자는 정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은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죠. 왜 당당하게 부인하지 않을까요? 정은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순자가 다시 말했지만 정은은 여전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은이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더 꽉 안았죠. 그날 밤 진수는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정은은 이미 아기와 함께 잠들어 있었고 순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진수야, 어머니, 오늘은 말하지 마세요. 제발. 진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아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정은의 눈물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순자의 의심은 오히려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정은의 반응과 진수의 분노가 오히려 뭔가 숨길 일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순자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순자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어색해졌죠. 진수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정은은 순자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런 가운데 순자는 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은이 아기와 함께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기 예방접종 받으러 병원 다녀올게요. 정은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정말 병원에만 가는 걸까요? 순자는 문득 정은을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은이 집을 나선 후 10분쯤 지나서 순자도 슬쩍 외출했어요. 정은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멀리서 정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정말로 소아과로 향했어요. 순자는 병원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정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며칠 후 정은이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시장 좀 다녀올게요. 아기 이유식 재료 사야 해서요. 이번에도 순자는 정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결국 순자는 다시 정은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은은 시장을 지나쳐 동네 교회 쪽으로 향했거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은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교회 앞 작은 공원에서 정은이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나무 그늘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정은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아기를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갈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남자는 정은에게 인사를 했고 정은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 집사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전도사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정은도 밝게 대답했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많이 컸네요. 정말 예뻐요. 전도사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순자는 전도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사의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 모양이 아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 모양과 턱선이 거의 똑같았어요. 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요즘 어떠세요? 육아가 힘드시죠? 전도사가 정은에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전도사님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정은의 대답에 순자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집에서는 어떠세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나요? 어머니는 조금 힘들어 하세요. 아기가 남편을 안 닮았다고 하시거든요. 정은의 말에 전도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기는 자라면서 계속 변하니까요. 전도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다. 저 전도사가 바로. 전도사가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정은도 전도사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으셨어요? 전도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할게요. 전도사가 다시 한번 아기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잠시 후 전도사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정은이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전도사가 사라진 후 정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정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까지 뒤섞인 것 같았죠. 순자는 그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정은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순자도 재빨리 움직였어요. 정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야 했거든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발견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도사와 아기의 닮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은과 전도사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도 말이죠.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정은이가 배신을 한 거야. 순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을 배신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집안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죠.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다녀왔어? 네, 어머니.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왔어요. 정은이 장바구니를 들어보였지만 순자는 그것도 연기처럼 느껴졌죠. 분명 시장에 들른 것은 알리바이용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진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순자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전도사와 아기의 닮은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민준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돌잔치니까 제대로 해야지. 사실 순자는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돌잔치 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삼촌, 고모, 사촌들이 와서 민준이를 축하해 주었죠. 순자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머, 이 애가 민준이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진수의 고모가 아기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수를 많이 안 닮았네. 고모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쿵했어요. 역시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크면서 닮아갈 거예요. 정은이 얼른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정은의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죠. 삼촌도 아기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 안 닮았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이런 생김새는 없는데? 그 말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순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정은의 친정 가족들도 와서 자리가 더욱 북적거렸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진수의 사촌형이 술을 좀 마신 후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참 신기하게 생겼다. 진수하고는 정말 안 닮았어. 맞아, 정은이하고도 그렇게 많이 닮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촌이 맞장구 쳤어요. 그때 진수의 외삼촌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어요. 어디 우리 조카 아들 좀 보자. 외삼촌이 민준이를 안아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외삼촌? 진수가 물었습니다. 외삼촌은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에, 우리 동네 교회 전도사 닮았네.
그 말에 잔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정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외삼촌, 무슨 말씀을?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외삼촌은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로. 우리 동네 새마을교회 젊은 전도사 있잖아. 키도 크고 인상 좋은 그 사람 말이야. 이 애랑 눈매가 똑같아. 외삼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어요.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이 애가 우리 집안 사람하고는 전혀 안 닮았거든. 순자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진수의 고모가 말렸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후였습니다. 친척들은 민준이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정말 안 닮았네. 이상하긴 하다. 정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들 그만하세요. 갓난아기는 원래 부모 안 닮는 경우도 많아요. 진수가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외삼촌이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확실해. 특히 이 눈매 봐. 전도사랑 똑같아. 그리고 이 입술 모양도 그래. 외삼촌은 술에 취해서인지 더욱 거침없이 말했어요. 순자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우리 진수 아이만 낳은 거 맞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수야,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 애가 정말 너무 안 닮았어. 삼촌도 거들었어요. 정은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저는 정은이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은아, 대답해봐. 이 애 아버지가 누구야?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친척들도 모두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은아, 설마, 정말?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은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이 상황을 느낀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을 욕보였구나. 너, 도대체 누구 아이를 낳은 거냐? 순자의 목소리는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은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은의 사과는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모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해졌죠. 순자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진수야, 이제 알겠지? 어머니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어. 순자의 말에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정은은 계속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만 집안에 메아리 쳤죠. 돌잔치가 엉망이 된 후 며칠간 집안은 무덤덤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돌아갔고 진수는 회사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정은은 아기와 함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순자만 혼자서 집안일을 했죠. 진수야, 밥이라도 먹어라.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밥을 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수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란 얼굴로 거실에 앉더니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래, 진수야.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야, 어머니가 괜히 그랬겠니?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데. 하지만 정은이는 아직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진수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확실히 해야 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 순자의 말에 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친자 확인 검사 말씀이세요? 그래, 그래야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진수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내를 완전히 의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보겠어요. 그날 밤 진수는 정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은아, 나야.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정은은 한참 후에야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슨 말이야? 병원에 가자. 검사를 받아보자. 정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검사라니. 무슨 검사? 친자 확인 검사. 진수의 말에 정은은 뒤로 주저앉았어요. 당신, 정말 그럴 거야? 정은아,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계속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 정은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싫어. 그런 검사 받기 싫어. 왜?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면 당당할 수 있잖아. 진수의 말에 정은은 더욱 흐느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줘. 정말 내가 아빠가 맞아? 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빠야. 당신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다음 날 진수는 정은을 설득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순자도 함께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정확도는 99.9%예요. 검사를 위해 진수와 민준이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정은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울었어요. 순자는 그런 정은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 뭔가 숨길 일이 있는 거였죠. 일주일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회사에 가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정은은 아기만 돌보며 집에서 조용히 지냈고 순자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진수, 정은, 순자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입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부자관계 불일치. 서류에 적힌 문장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보며 몸이 휘청거렸어요.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만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진수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수에게 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야? 진짜 아버지가 누구야? 진수가 정은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어머니께서도 계속 그러시고 그래서 다른 남자와 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분도 외로워하셨고 그냥 한 번, 정말 한 번만. 정은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순자는 정은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안을 이렇게 더럽혔구나.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은이 순자에게도 무릎을 꿇었지만 순자는 냉정했어요. 용서? 내가 뭘 했는지 알기나 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3대가 내려온 가문을 내가 망쳤어. 진수도 정은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정은아,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어? 병원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진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정은은 아기와 함께 다른 방에 숨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거였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와 집안에 일어날 파장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 진수는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봐야 하다니. 하지만 이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진수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고 정은은 아기와 함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만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죠. 어느 날 아침 정은이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인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은이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은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려서, 모르게,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계속 그러시고 진수 오빠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남자랑 잤다는 거야? 순자의 말에 정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교회 일을 도와드리면서 가까워졌고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셨거든요. 정말 그냥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순자는 정은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한순간? 아이까지 생겼는데 한순간이라고? 저도 임신인 줄 모르고 진수 오빠랑. 그래서 진수 오빠 아이인 줄. 정은의 변명은 점점 초라해졌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진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직도 술 냄새가 났지만 며칠 만에 나온 거였죠. 뭔 일이에요? 진수야, 이 여자가 또 변명하고 있어. 진수는 정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이제 그만하자. 당신. 정은이 진수를 바라봤어요. 진수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힘들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은이 다시 빌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정은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당신 정말 그럴 거야? 순자는 진수의 결정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진수야, 정말 그게 최선이니? 어머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은은 진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다신 안 그럴게. 하지만 진수는 정은을 밀어냈어요. 정은아,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진 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그때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방에서 들렸습니다. 정은은 황급히 아기를 돌보러 갔어요. 진수와 순자는 거실에 남았죠. 어머니, 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진수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이런 일이 생겨서. 순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알려주셔서 다행이에요. 계속 속고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며칠 후 정은은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정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뭘 했는지 들었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엄마, 도와줘. 갈 곳이 없어. 정은이 빌었지만 친정 어머니는 냉정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살아.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한 정은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전도사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정은 집사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는 미안해했지만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민준이는 어떡해요? 정은이 물었지만 전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 집사님, 저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됐고, 저는 다른 교회로 발령받게 됐어요. 전도사의 말에 정은은 더욱 절망했어요. 그럼, 저와 민준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도. 전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은은 교회 벤치에 혼자 남아 오열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은을 기다리고 있는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수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서류에 서명해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 대신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키워야지.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왜 키워? 진수의 말은 냉정했어요. 정은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죠. 당신, 정말 나를 사랑했었나요? 정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참 후에 답했어요. 사랑했어.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은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죠. 민준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미래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는 지켰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거든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민준이와 함께 집을 떠났고 순자와 진수만 남은 집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혼자 상을 차리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집안이 결국 이런 모습이 되었다니요. 진수는 이혼 후에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늦은 밤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소파에 쓰러져 잠들곤 했어요.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 좀 마셔라. 어머니, 저 혼자 놔두세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민준이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민준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저 여자 때문이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조각조각 찢어졌어요. 하지만 사진을 찢을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집안이 저 여자의 욕망 때문에 무너졌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억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죠. 진수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안부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수야,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정은이와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진수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아내의 변화를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무 둔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결혼 생활 내내 정은이가 혼자 고민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 정은은 민준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직장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루하루가 고단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은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이까지 고생하게 된 것이 마음 아팠어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죠. 그 웃음이 정은에게는 더욱 아픈 칼이 되었습니다. 정은은 전도사를 찾아가려고도 했지만 이미 다른 교회로 떠난 후였어요. 연락처도 바뀌어서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정은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여전히 냉대했고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는 거리를 두었어요. 며칠 후 정은은 시장에서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장을 보던 정은은 순자를 보자 몸이 굳었어요. 순자도 정은을 발견했지만 외면하려 했죠. 하지만 정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뭐야, 할 말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정은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정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순자는 정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만이라도.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정은이 아기를 안고 빌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애는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야.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멈춰 섰어요. 뒤에서 들리는 민준이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죠.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빌던 정은과 울고 있던 민준이 말이죠.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저녁에 진수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진수가 순자에게 기대며 울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눕혔어요. 진수야, 이제 그만 일어나.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순자가 말했지만 진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은이도, 민준이도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수는 자책을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정은이 살고 있는 원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은이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달 더 지나자 진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전화를 걸어 상담을 권유했지만 진수는 거부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조용한 집에서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봤어요. 진실을 밝혀낸 것은 옳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아무 잘못 없는 민준이까지 말이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정은의 욕망이 잘못된 건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편 정은은 민준이를 안고 작은 방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욕망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은의 눈물이 민준이의 뺨에 떨어졌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 속에서 정은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